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에서 어, 여름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름에는 과일이 많이 나오죠. 여름에 과일이 제일 왕은 토마토입니다. 거기에 밭에 지금 가면 노란 참외가 밭 일흥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참외와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오이입니다. 오이 세 가지를 섞어서 김치를 하는데 김치에는 또 6월, 7월 여름 얼갈이 배추가 또 유명합니다. 시원합니다. 푸르기도 하고 그래서 얼갈이 배추를 해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름에 무기질과 또 배추가 갖고 있는 알싸한 맛, 또 여름에 식욕을 돋을 수 있는 이 짙푸른 녹색입니다. 그래서 얼갈이 배추를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김치를 담으면 사찰 음식에는 김치를 담아도 들어가지 않는 양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5가지의 오신차라 해서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입니다. 흥거는 동남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거기에 그 과일의 달콤한 맛과 또 토마토의 심심한 맛, 또 오이의 아주 상큼한 맛과 얼갈이 배추의 알싸한 맛을 곁들여서 여름 김치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를 보면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단 토마토입니다. 거기에 참외는 지금 씨를 빼기 위해서 반을 갈랐습니다. 노란 참외 예쁘죠? 땅 열어서 보면은 속을 이렇게 파내서 지금 준비를 해놨고 거기에 이제 오이, 생강이 좀 들어갑니다. 생강은 아주 좋은 우리의 건강식품이에요.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모든 양념에도 들어가지만 이 내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운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또 한여름, 지금은 초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바깥의 온도가 따뜻하니까 속에 있는 온도는 찹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 냉한 기운을 이 생강이 그거를 함께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같이 생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유익한 그러한 약재 식재료입니다. 오늘 생강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양념을 보면 양념은 보리풀입니다. 보리풀에 고춧가루는 좀 고운 고춧가루를 썼어요. 고운 고춧가루, 고추장 하는 고춧가루입니다. 거기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깨소금이 들어갑니다. 깨소금이라는 것은 깨와 소금이 합쳐져서 깨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냥 통깨, 깨를 반쯤 빻은 것을 깻가루, 또 완전히 빻아서 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깨와 중간 빻으기와 곱게 빻으기 이렇게 해서 세 갈래를 두고 음식에 조리할 때 그 필요한 그러한 식재료를 골고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깨소금을 훔쳐 먹다가 이 찬장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찬장 위에 벽에 달린 찬장에 서
그 깨소금이 얼마나 맛있는지 금방 깨를 볶아서 깨반, 소금반을 해서 콕콕콕콕 찧어서 그 제일 높은 귀한 식재료니까 높은 것에 얹어 넣습니다. 그러면 의자를 놓고 깨금발 하다가 그 깨소금 훔쳐 먹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깨소금이 정말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양념이 양념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사찰 음식이나 또 여기서는 거의 설탕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설탕은 이제 세 가지 그 흰 식재료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백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얀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제 이러한 글을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쓰신 대신에 청을 내어서 조금 그 단맛을 낼 겁니다. 이거는 복분자 청입니다. 복분자는 지금 여름 6월 달에 나는 열매를 가지고 설탕 그 다음에 복분자를 한 8대 1이나 이렇게 1대 1이나 해서 3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짠 매실 복분자 액을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보면 빨갛습니다. 빨간 거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도 이제 9월 10일이나 9월 중순쯤 되면 추석이 지나면 막 오미자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설탕 반반이 해서 일주일 동안 먼저 발효를 시키고 선발효 후 단지에 들어갈 때는 후 발효를 시켜서 1년 동안 짜가지고 또 액을 발효를 시키면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설탕 그 농도가 녹을라 하면 이제 시절 2년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간장이에요. 직간장은 절에서 만드니까 절간장이죠. 예, 절간장입니다. 그리고 천일염하고 이렇게 양념이 김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고춧가루를 왜 고운 걸 썼느냐 하면 지금 한창 홍고추와 풋고추가 지금 밭에서 있는데 이미 성질이 급한 고추는 하나 둘씩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고추, 풋고추를 같이 해서 풋풋한 여름에 그 맛을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는 조금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념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김치를 한번 담아 볼 건데 이미 시간상 이제를 해서 얼갈이 배추를 그냥 김장 할 때처럼 이 여린 거를 소금을 뿌려서 소금 간을 하면 잘 안 죽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물을 배추가 잠길 만큼의 물을 잡아서 거기에 천일염을 넣고 녹여서 조금 짜다 그냥 짜다 할 정도로의 농도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그 물에 이 얼갈이 배추를 한 30분 동안 놔뒀다가 또 한 번 뒤집어서 한 20분 내지 30분 놔두면 이렇게 부들하고 아삭하고 알싸한 이 얼갈이 배추를 로 김치를 하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름 가일 김치인데 왜 배추가 들어가느냐? 가일만 하면 가일에 발효되는 그 과정이 이 야채가 들어감으로 해서 서로의 맛과 영양과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꼭 배추와 무는 모든 김치에 김장의 기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가일을 3분의 2 섞으면 가일 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울토마토를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좀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물이 팔팔 끓으면 이 방울토마토를 넣었다가 한 2분 정도 1-2분 정도 한번 우르르 끓고 2분 끓으면 그때에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벗긴 껍질을 가지고
그 채수를 내면 돼요. 그 물에다가 바로 넣고 다른 야채 찌꺼기 넣고 끓여주면 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준비했고, 그 다음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물른 토마토는 소금에 약하고 또 이 양념에 약하기 때문에 탄탄한 토마토, 따끌탱글한 토마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썰어 줄 겁니다. 먼저 가운데 썰고 밑둥은 잘라내 줍니다. 모양을 깍두기처럼 나박나박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깍두기 모양으로 나박 썰면서 씨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를 여기다가 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으고, 참외는 껍질이 아직은 부드럽기 때문에 반은 식감을 위해서 반은 껍질을 벗기고 반 정도는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반 껍질을 벗긴 거는 이렇게 벗겼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물른 식감과 껍질의 식감이 같이 합쳐져서 아삭한 그러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박나박 썰어 주시면 돼요. 모양은 이렇게 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참외는 2개 다 쓸 거예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크기만 맞춰주면 됩니다. 크기만 살살 맞춰서 어떤 부위는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이런 거는 다 자기 지금 나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센치를 맞추거나 모양을 내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외가 아주 합니다. 이게 이제 오이를 쓸 겁니다. 오이는 청오이가 더 맛있죠. 이거 놔둬. 청오이를 해서 왜 지금 동그랗게 썰으냐면 여기다가 반을 갈라주면 여기 씨가 빠집니다. 지금 식재료를 보니까 씨가 약간 여물었어요. 이래 여물었을 때는 레시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식재료 자체가 언제 얼마만큼의 그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써는 방법과
조리하는 방법, 음식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반 썰러가 보니까 씨가 여물어서 지금은 그냥 통째로 할 겁니다. 씨가 빠지지 않게. 그러면은 조금 가늘게. 이렇게 해서 똥똥.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 제철이 나는 식재료를 중요하지만 식재료가 얼마만큼의 자랐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같이 함께 내 마음과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를 레시피와 상관없이 동글동글하게 썰어놨습니다. 거기에 생강은 생강즙을 내도 되는데 오늘은 보면 김치 과일이 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채를 썰어서 그 과일에 씹히는 식감에 의해서 생강도 하나씩 씹히면 그 과일과 생강이 씹는 맛에 거기에 의해서 이 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즙을 내지 않고 채를 썰거나 아주 얇게 편을 썰 겁니다. 편을 썰어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리죽이에요. 왜 보리죽을 쓰느냐 하면 지금 이미 보리 겨울에 심었던 작년 겨울에 보리를 밭에 심어서 겨울에 나서 봄에 싹이 나서 이제 살아서 여름에 못 심기 이전에 보리를 비고 그 논에다가 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논보리와 밭보리가 있습니다. 근데 논에 심는 것은 논보리요, 밭에 심는 것은 밭보리입니다. 그럴 때 보리가 타작을 해서 지금 한창 이 보리밥을 먹을 때입니다. 그 보리쌀을 물에 담궈서 밥을 해도 되는데 원래 보리쌀은 쌀보다 많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리쌀을 하나면 물을 1.5대를 붓고 불에 얹고 푹 끓입니다. 한번 우르르 끓으면 뚜껑을 닫고 중불로나 약불로 해서 은근하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산이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 보리밥집이 거의 다 보리쌀이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쌀을 생각하면 보리 따로 쌀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리쌀은 처음에 삶을 때 좀 퍼지게 삶아 놓으면 다음에 밥할 때 쌀 밑에 깔고 위에 보리쌀 얹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보리밥이 푹 퍼지게 넌들넌들하니 참 구수한 밥이 됩니다. 그러한 보리밥에다가 오늘 이 가을김치 여름에 싱싱한 거를 같이 해서 도시락 쌉니다. 여기다가 보리밥 넣고 위에는 김치 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정원이나 또 아니면 바깥에 조금만 떨어진 이러한 나무 밑이나 그런 데 앉아서 소풍 나온 것처럼 한 끼 공양을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쌀은 여름에 먹으면 이 내 몸에 있는 체온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리밥이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리쌀을 갈아서 보리쌀을 방앗간에 가서 빻아 가지고 그거를 그 보리가루로 오늘 죽을 썼습니다. 그러면 김치가 담을 때 양념이 좀 열이 덜 있으니까 빨리 쉬지 않겠죠. 그래서 보리쌀을 가루를 내서 죽을 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 보리죽도 아주 많이 써야 돼요. 처음에 이제 보리가루에 물을 2배를 넣고 저어서 죽을 이렇게 끓이다 보면
그냥 폭닥폭닥폭닥 하고 이렇게 끓으면 바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보리죽에 근기가 없어요. 그러면 식재료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보리죽은 솥에 넣고 은근하게 저어가면서 끓더라도 끓고 난 다음 끓기 시작한 거와 또 끓기 시작해서 나머지를 끓기 이전에 시간을 같이 해줘야 이 보리죽이 아주 근기가 있고 차지고 또 같이 섞어 놓고 김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맛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보리죽입니다. 그래서 보리죽을 준비하고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을 겁니다. 고운 고춧가루 1티 넣고 여기에 붉은 고추를 그냥 갈았습니다. 홍고추 넣고 여기에 청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풋고추에서 같이 해줄 겁니다. 고추 넣고 여기에 고소한 맛을 통깨를 쓰지 않고 깨를 중간쯤 빻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깻가루입니다. 깻가루도 1티를 넣어줍니다. 넣고 여기에 단맛을 어떤 걸 내냐면은 복분자를 할 겁니다. 복분자 1티와 또 하나 들어가고 오미자도 한번 써볼게요. 새콤달콤한 오미자 향료입니다. 오미자 1티. 여기서 우리가 젓갈이나 마늘이나 파나 이러한데 김치 양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감칠맛을 내주는 절간장입니다. 직간장이죠. 집에서 담은 간장을 2스푼을 넣어주고 이게 천일염 소금도 아직은 이 과일이 전부 다 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소금을 기본으로만 넣어줍니다. 조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죽을 해볼 겁니다. 양념을. 과일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오늘 김치 양념은 조금 됩니다. 조금 되직하게. 그래서 고춧가루랑 지금 붓게 놔두고 여기에 생강을 넣어줄 겁니다. 편 썰은 생강, 또 채 썰어 놓은 생강. 여름이라 좀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양념 버무르고 양념이 버물러지고 배추가 준비 절인 것이 다 씻어서 준비됐으면 여기에 있는 이제 갖가지 를 그냥 하면 이제 싱거우니까 소금물을 약간 탈 겁니다. 토마토는 씨가 나와서 안 해도 되고 참외와 오이 예, 소금으로 밑간하면서 여기다가 매실청을 조금 넣을 겁니다. 아, 참기름이네. 아, 참기름이 이게 매실청인가? 요거 매실청인가? 아, 식초.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을 좀 넣어줘서 하고 또 방울토마토도 하나씩 그냥 넣을 겁니다. 이렇게 매도 먹음직스럽죠.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오미로 먹습니다.
자기의 느낌에 빛깔도 느낌이요, 소리도 느낌이요, 코 냄새도 느낌이요, 밑에 마음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미와 오 감각으로서 먹습니다. 아,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했으면 놔두고 이제 배추를 썰어서 나방나방 넣을 겁니다. 이게 안 보이지? 조금 삐져내고, 속은 그냥 있는 생긴 대로 해서 반씩 썰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저거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길면 들고 요렇게 반씩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자, 지금 혹시 시청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좀 감각이 있고 서로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재미는 없네요. 그런데 혼자 하니까 또 재밌어요.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반이 썰고 양념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썰어서 맞춰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 양념을 보면 배추는 이 정도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배추를 넣고 좀 이따가 간 보여드릴게요. 간은 누가 보이겠어요? 만드는 제가 한번 간을 볼 거예요. 일단은 배추가 어느 정도 절여졌는지 먹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딱 맞게 절였어요. 그래야 제가 소금간과 양념간을 여기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아이고 맛있다. 아삭거리고. 여기에 토마토는 그냥 절이지 않고 넣었습니다. 토마토 아까 절여놓은 이 재료는 그냥 헹구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것만 봐도 군침이 돌아요. 지금 좀 전에 그냥 소나기가 한 바퀴 쏙 쏟아지더니 지금도 햇빛이 났어요. 이럴 때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름 과일 김치를 담는 겁니다. 또 양념을 뭐니 해도 간을 잡고 봐야 돼요. 맛있다. 진짜 맛있네. 맛있다. 여기다가 이제 밑소금을 지금 얹어줘요. 이렇게. 자, 토마토하고 밑소금을 좀 얹어줘서 골고루 양념을 할 겁니다. 배추에도 양념을 좀 하고 또 과일에도 양념을 좀 하고 토마토에도 양념을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살살 버물러야 돼요. 겨울에 김장은 시대야 되고
여름에 이 얼갈이라든가 이 식재를 따라서 지금은 살살 버무르는 겁니다. 살살 버무른다. 치대면 안 됩니다. 치대면 이제 물어져요. 물어서 맛이 없어져요. 하얀 게 좋은데? 자, 이거 맛있어졌어요. 이미 치댈 때에, 치대는 게 아니라 살살 버무릴 때에 손의 감각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보리쌀이 풀이 잘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써지는 거를 저는 표현할 때 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리죽이 아니면 보리를 푹 끓여서 그 푹 끓인 그걸로 양념할 때는 삼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한여름이라 못이에요. 못이. 예, 못이. 예. 그래서 아유 부드러워요 아주. 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은 아낌없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쓸 겁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영상 강의가 아니면 진짜 이 맛있는 표현을 여러분도 할 거예요. 지금도 아이 맛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또 제가 간을 볼 건데 손에 착착 앵기는 맛이 아주 부드러워요. 제가 모시옷을 입고 오는 건데 그러면은 한상일 텐데 맛있게 생겼다. 왜 태연 씨가 여기 왜 왔지? 내 하는 거 보고 맛보러 왔구나. 맛 좀 볼래요? 아이고. 과일. 방울토마토. 아이고, 요거는 사랑이에요. 음식 먹으면서 사랑도 느끼고 넣어주고.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야, 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 야.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볼까요? 어이구. 오늘 막 한껏 담았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우유. 방울토마토가 그냥 먹는 줄 알았더니 참외와 오이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름 가을김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거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도 변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모습도 어느덧 이 세월이 됐더라고요. 이 세월을 살고 세월을 사는 동안에 모든 자기의 에너지는 흘러가고 있어요.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이 얼갈이 김치 담으면서 방울토마토 넣고 토마토 넣고 참여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시피 음식도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 여름에 딱 맞는 가을김치네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빛깔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냥 오감이 그냥 다 이 한여름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또 음식을 준비할게요. 정말 또 여름을 이기는 그러한 별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왜요?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손 씻고 다시 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여름 가을김치 잘 보셨어요?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찰 음식이란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에요. 수행을 하려면 육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함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거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은 먹어야 돼요. 이게 먹는다는 것은 곧 삶입니다. 생존이에요. 그 삶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에너지, 자양분, 영양분이 바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스님들이 먹으니까 사찰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음식 만드는 갈래와 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왜 음식을 어떠한 식재료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또 먹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사찰 음식 자체가 우리 모두의 하두입니다. 그러면 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또 나를 포함한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각광을 받느냐 하면 그 음식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은 바로 제철에 나는 식재료, 자연을 함께한 제철에 나는 식재료로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맛과 영향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그를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에너지와 같이 맞추어서 음식을 먹으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의 음식이라 하고 깨달으면 모든 일체 너와 나 상대적인 원리를 떠난 삶과 죽음 생사가 하나인 그런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음식을 조촐하게 또 그 먹는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식재료에 대한 또 다시 순환을 시켜주는 생태 또 자연을 환경 보호를 하고 기후위기를 살리면서 거기에 생명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찰 음식에 우리 많은 인연에 따라서 시절이 때때로 그게 맞는 음식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터에는 거진 채마밭이 있습니다. 그 채마밭에서 직접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거름이 자연입니다. 자연을 이용한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스님들은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수행의 바탕이 된 마음으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먹은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나타납니다. 어디로? 몸으로. 조금만 많이 먹어도 몸이 무거우면 앉아서 참선할 때 불편감이 있고, 왜? 그만큼 소화 능력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은 지금 세 가지 캠페인을 벌려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식, 조금 먹고, 소식이라 해서 무조건 배를 굶어가서는 아니죠. 나의 에너지에 맞게끔 소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 한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로, 야채로 된 식재로 해서 음식을 먹자. 그것이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를 다시 재창조하면서 자기를 발견해서 온 나를 위시한 온 세상이 온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통해서 청정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고통을 이기는 그러한 인연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생명과 직결이 되고 바로 우리 인연의 삶의 터진이고 삶이니까 음식을 좀 더 갈래 있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절이 하지를 지나고 이제 온 여름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장마라 하니까 그러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는 내 몸을 지키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죽순 겨자 냉채를 한번 해봤습니다. 냉채라는 거는 시원함을 달래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더움을 이기는 음식.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식재료가 죽순입니다. 죽순은 한 20일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장성 백암산 백왕사입니다. 그 근처에는 담양이 있어요. 그래서 담양이 제일 보면은 그 전라남도 전체에서 죽순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죽순도 두 가지예요. 맹종죽이 있고 분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나는 거는 좀 딱딱하고 그 세월이 지나서 좀 따뜻한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분죽을 가지고 음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죽순을 해서 반으로 갈라서 빗살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 빗살무늬를 이용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은 딱딱합니다. 딱딱한 부위는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드러내고 여기에 부드러운 부위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여기 보면 재료가 이 죽순을 해서 지금 찢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면 찢으면 이렇게 죽순이 쪽쪽 찢어집니다. 죽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조금 정갈하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채를 썰어 줍니다. 채 썰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고버섯이 있습니다. 포고버섯도 말린 포고버섯을 불려서 지금 채를 썰어 놨습니다. 채를 썰 때도 보면은 요거를 그냥 채를 썰면 두꺼워집니다. 요거를 포를 뜨세요. 포.
여러분 포 뜨는 거 아시죠? 포를 뜨면은 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요런 것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는 재미예요. 이렇게 포를 뜨면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것을 채를 쓰면 또 고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포를 뜨고, 포를 떠서 채소로 넣을 겁니다. 포를 뜬 거를 잘 보이시나요? 아, 잘 보인다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곱게 채를 썰었습니다. 어떻게 포고버섯이 요렇게 채를 썰어지겠어요? 포를 떴으래, 포. 저도 이거 배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요렇게 곱게 포를 떠놓고, 거기에 보면 도토리묵이 있습니다. 도토리묵도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을에 나는 거는 몸을 온도를 유지시켜서 온도를 상승시켜주고, 여름에 먹을 도토리는 열을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는 약재인 거죠. 약재. 도토리묵도 같이 이렇게 썰어서 껍질을 싹 벗기고, 이렇게 해서 두꺼운 껍질 부분은 이렇게 내겠습니다. 요것도 간장 찍어서 먹는 거예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간장을 찍어서 콕 찍어서 꼭 먹어주세요. 여기 넣고 요거를 이제 채를 썹니다. 칼에 물을 묻히면, 요럴 때 칼에 이렇게 물을 묻히면 부드럽게 잘 썰어지죠.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썰면 잘 부서져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놓고 한 캔씩 넣고 이렇게 채를 썰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곱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칼질에 능숙한 거죠. 음식을 오랫동안 해보면 이렇게 칼질이 능순해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당근이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갑니다. 냉채에는 거의 당근, 오이, 그리고 숙주.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팽이버섯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죽순이 제일 주 재료입니다. 죽순이 주 재료고 부재료는 죽순에 비해서, 주 재료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양을 이제 할 거고요. 이게 준비가 됐으면 죽순을 한번 덮을 겁니다. 볶는 거와 덮는 거와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물이 들어가는 거고, 볶는다는 것은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체와 야채는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고 안에까지 간이 들어갑니다. 먼저 깨끗한 것부터 하면 위에 기름을 넣지 않고도 여기 들어가고, 위에 들기름인가? 참기름? 기름을 넣기 전에 물을 넣어줍니다. 죽순이 삶을 때 푹 삶는다 해도 음식을 하려면
또 단단해져서 식으면 단단해집니다. 음식을 하려면 또 물을 붓고 그거를 덮어서 그 있는 물이 안에까지 수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에까지 푹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 음식을 하나 스님들이 수행할 때에 그때도 나도 내가 모르게 수행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할 때 이런 갈대를 지어서 하는 것을 가학이라 생각을 하고 또 가학으로 음식을 하되 그 마음이 안으로 스며들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기름을 한 수저 넣고 소금이 좀 들어갑니다. 밑간. 모든 것은 밑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 물에서 익혀가면서 소금의 짭짤한 맛과 들기름의 구수한 맛이 이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볶으면 겉만 맛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이 시간에 배워주세요. 덮는 거와 볶는 거의 차이 있죠. 응? 그리고 여기 보면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는 여기다가 놓고 팽이버섯을 한번 살짝 넣었다가 건질 겁니다. 채가 고여 있어. 응. 잘 들어가겠나? 응, 괜찮아. 내가 쓸 거야. 한번 끓여주면 덮을 때는 꼭 중불과 약불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팽이버섯은 생걸로 먹어도 되는데 여름이라 한겨울에는 괜찮아요. 여름이라 소독하기 위해서 살짝 끓는 물에 넣었다가 건져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혀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면 불 조절을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일할 적에는 팬이나 그래서 끓는 소리가 나야 되고 덮을 때면 덮는 소리가 나야 되고 볶을 때는 볶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불과 물과 식재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약하면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안으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볶는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놓고 기름에 덮으면 안에 간이 안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가스가 없나? 아니죠? 가스가 없나? 네, 여기에 이제 물을 먼저 부어놓고 그다음에 포고버섯을 또 해줘야 돼요. 깨끗한 것부터 합니다. 포고버섯도 그냥 이래 놓고 볶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볶으면 포고버섯이란 거는 이미 그 참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균을 넣습니다. 버섯 균을 넣고 1년 동안 기다려야 버섯이 나와요. 근데 버섯이 나올 때 세월이 있었고 또 자라는 것도 오랫동안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볶아버리면 포고의 전체 맛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래서 포고도 물을 넣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거는 꼭 제가 음식을 해보니까 경험 잘해서 꼭 이걸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 저불저불하기까지 넣습니다. 아직도 간을 하면 안 돼. 간을 넣으면 안 퍼져요. 간을 넣지 않고 볶으면서 들기름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수분기가 충분히 들기름의 구수한 맛과 소금의 깔끔한 맛이 들어가서 맛을 한창 풍미를 일으켜줍니다. 가스가 어디 안 꺼졌나? 자, 이래서 끓으면 이거를 수분의 물이 안에까지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볶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음식은 가학이다. 이렇게. 아니 거기다 지금 안 넣을 거예요. 남은 가져가시고 여기서 이제 밑간을 다 해서 할 거예요. 볶아난 덮어난 죽순에다가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놓으면 아무리 소스 맛이 맛있어도 소스라는 거는 들어갔다가 처음에 맛만 일으키지 깊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따로따로 모으는 이 식재료는 그냥 먹어도 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됨을 보리일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모든 온가지 망상과 온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집중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수행이다.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넣고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이제 밑간을 해서 같이 해줍니다. 덮어서 아직도 부들부들하게 됐어요. 아주.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한 것이 지금 부들하면서 물이 거의 졸려갑니다. 이럴 때에 소금을 넣고 이제 볶아주는 거예요. 이제 수분기를 날리면서 볶아줍니다. 불을 올리면서 불을 세게 하면서 수분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보기에도 차분하지 않아요? 그냥 볶을 때는 까실까실한데 물에 한번 덮어서 볶아주면 부들부들합니다. 이 향기. 이제 수분기가 날아가면서 자, 표고버섯이 준비가 되고 여기에 당근 당근과 오이는 함께 줄을 세워서 여기다가 또 물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그 여기도 들기름을 당근은 기름이 많을수록 영양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름기를 좀 넣고 불에서 물에다가 이렇게 익혀줍니다. 볶지 않는 거고
물이 올라오면은 오이는 살짝 하면 되니까 익혀만 줘요. 이렇게. 당근은 좀 더 익히고.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고, 요거도 저거 데를 때에 지금 밑간을 합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고 깨소금 넣고 그러면은 표고버섯, 아 아주 그냥 재밌으니까, 혼자니까 진짜 재밌네요. 예, 재밌으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또 보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이는 미리 이렇게 해서 꺼내줍니다. 아, 날은 더운데 불 앞에 있어도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서 오이 새파랗게 이렇게 꽂아도 되고, 당근도 다 익었습니다. 자, 식감이 완전히 틀릴 거예요. 쭉 끄고 아주 색깔들이 예뻐요. 여기에 이제 소금이 들어갑니다. 밑간이. 이게 조금은 이런 거는 별식이에요. 맨날 음식할 때 이래 하면 우리는 언제 수행을 하겠어요? 어? 그래서 시간적인 줄이는 나물 종류, 그리고 금방 해먹는 생채 나물 종류, 된장찌개, 이제 이런 것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된장찌개가 이 나물에 해독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간장, 된장, 소금, 청, 이렇게 해서 식재료가 갖고 있는 그게 자기 크기에 성장 과정에 따라서 각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연에 따라서 다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색깔은 녹색으로 변해가고, 또 모양은 커지면서 껍질은 두꺼워지고, 안에는 씨를 잉태해서 또 자기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식재료 자체들이 많은 그 자연도 이겨야 되고 벌레 해충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껍질은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갖고 있는 맛과 영양을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그 식재료를 다시 음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잘 갈래 지어서 해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오이와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도토리묵은 참기름이 위주죠. 참기름. 여기에 소금을 좀 얹혀서 이렇게 갈래를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뿌려줍니다. 참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들여놔요. 소금하고. 그래서 요것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되죠.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그렇게 아주 반질반질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식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어떻게 하느냐. 팽이버섯 처음부터 이거를 자르고 하면 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덜 자르고 아까 물에 데친 것을 해서 조금만 드러내고,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거는 거의 밑둥만 따져 놓으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찢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주면 결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밑둥을 확 잘라버리면 이렇게 결을 세울 수가 없죠. 이거는 별식이기 때문에 모양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모양과 색깔과 이런 거를 다 맞추어서 이렇게. 그래서 오이도 줄을 세우고 당근도 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냥 놔두면 이렇게 다 흩어져요. 이거를 줄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간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요거도 참기름을 쪼르륵 해서 간을 딱 내줘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도 살짝 끓는 물에 넣었다가 1분, 딱 1분도 되기 전에 드러내서 손으로 이렇게 꼭 물을 짜줍니다. 숙주가 들어가야 아삭거리고 그 또 숙주 녹두도 체온 조절을 해주고 여름에 이 몸이 무겁고 이런 것을 조절해주고 습기를 빼주는 게 이 녹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콩나물을 많이 먹고 여름에는 녹두발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도 소금하고 또 이거는 깨소금 안 넣을, 이거 깨소금만 넣을 거예요. 참기름이 안 들어가고 깨소금만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번거롭고 이렇지만은 또 가서 음식 먹고 모양을 보면 정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죽순 냉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연립을 하니까 진짜 좋네. 그릇 씻을 것도 없고 요거 또 나중에 쪄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접어 놓으니까 진짜 좋네. 자, 손을 한번 닦고 이제 양념을 만들 거예요. 겨자 소스. 겨자 소스는 요게 지금 겨자입니다. 겨자를 지금 개놨어요. 겨자를 개놓고 톡톡 여기에 순서대로 감식초예요. 감식초 1티에다가 매실청 1티에다가 단촛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설탕을 그냥 넣으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 1, 물 1 해서 바글바글 설탕을 녹여가면서 끓여 놓는 것이 단촛물입니다. 이게 단촛물에 해서 단촛물이 새콤한 맛과 단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하고 물하고 1대1 끓여서 단촛물 해놓고 여기에 배즙이 배를 짰습니다. 배즙이 1티 그냥 1티씩 넣으세요. 참기름은 넣지 않을 거고 이거는 꿀입니다. 꿀도 1티 그러면은 달고 새콤하고 짭짤하고 여기에 소금 간을 넣죠. 소금 넣어서 여기 간이 됐지만 소스도 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이걸 먹어도 다 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가지 식재료와 각가지 맛이 틀린 그런 양념으로 해서 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게 수행의 일미죠. 그래서 보리일미. 자, 꿀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면 잘 안 녹아져요. 지금 모든 이 양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 잘났다고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젖어져요. 그리고 요거를 잘 성질을 내서 조금 큰 거 주면 좋겠네요. 큰 볼 하나 주세요. 큰 볼.
여기 유리그릇 하나만 줘봐. 아, 요거. 요거. 이게 완전히. 아, 음식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식재료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 가는데 그냥 야, 뭐 재밌겠어요? 우습기도 하고 같이 응? 어릴 때는 자기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스님들이 개성이 독특하냐면 각자 마음이 닦아나는 수행 방법이 있어서 자기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틀리집니다. 요 보면은 지금 전부 각각에 놀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 에너지는 이제 제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젖어져라. 소금도 안 녹아요. 잘 녹는 소금도. 이 겨자도 안 풀어져요. 참. 이래 되면 여기다가 걸러야지 할 수가 없어요. 이 겨자가 딱 들어가면은 그냥 꽉 싸가지고 그냥 정신이 아찔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주세요. 이게 작은 거야? 됐어. 안절지기는 이렇게 해서 지혜를 짜내야 돼. 지혜를. 막 젖으려면 시간이 한없이 가요. 이제.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수행하겠어요? 쫙.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갈아요. 이제. 조리에다가 싹 걸릅니다. 어이구 매워라. 자, 이렇게 내려서 처음에 겨자를 싹 갈아 놓고 하는 건데, 오늘의 자, 이렇게 해서 겨자를 곱게 불었습니다. 자, 양념을 한번 간을 볼게요. 간을 보면 맛있다. 조금 식초만 더 들어갈게. 새콤하게. 식초. 아,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맛. 아이고 매워라. 겨자가 맛있게 겨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잎. 지금 연밭에 가면 지금 백년꽃이 피기 시작해서 어저께 제가 선물을 한 20송이를 받았어요. 산청에서 흰 백년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백년차 해먹고 연잎으로 또 연잎밥도 싸먹고 그런데 오늘 여기 연잎을 깔아서 더 여름을 느끼고 연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고 여기다가 이제 돌려가면서 죽순이 주니까 죽순 넣고 야 죽순 넣고 색깔을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포고버섯 넣고 포고버섯이 열로 가고 포고버섯 넣고 그다음 이제 당근 넣고 당근도 이렇게 하면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당근 넣고 여기에
팽이버섯 넣고, 이쁘게 이제 오이 넣고, 아, 오이 향이 너무 좋아요. 상큼한 향이. 넣고 이제 숙주를 넣을 겁니다. 숙주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짝 해서 숙주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삐져나오는 거는 들어가. 이렇게 해서 식재료 자체에서도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거 안으로 쏙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이거 너무 작네. 도토리묵 들어가고 너무 작네.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음식 놓은 게 굉장히 답답해요. 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오늘 너무 답답하게 됐네. 이거만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싹 비벼 먹을 거예요. 자,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소스 가운데 넣고, 겨자 죽순 냉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로 네? 아, 죽순요. 아,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생죽순은 먼저 나오는 죽순은 이제 맹종죽이라 해서 좀 크기는 크되 좀 죽순 자체가 딱딱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술을 담거나 또 염장을 해서 내년에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분죽은 좀 가늘되 색깔도 좀 푸른색이 나면서 좀 깁니다. 그거는 이제 맨 먼저 죽순을 땅에서 캘 때 30cm 내지 50cm 된 거를 밑에 밑둥을 자릅니다. 잘라서 그냥 삶으면 부피도 많고 잘 안 익기 때문에 그 죽순을 손질법은 요를 세워놓고 그대로 칼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면은 두 분이 이렇게 딱 잘라집니다. 그럼 잘라지면 거기에서 손만 이렇게 넣어서 죽순 하나 있나요? 죽순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왔으면 잘라서 껍질을 벗기는데 하나하나 뺏기면 전부 다 쌓여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죽순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서 칼집을 이렇게 반을 내준 거예요. 칼집을 반을 내주고 그다음 제 한쪽으로 여기서 지고 있으면 껍질 있던 것이 손을 하면은 쫙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서 물이 팔팔 끓을 때 이 죽순이 갖고 있는 아리한 맛, 또 그런 맛을 독을 빼기 위해서는 쌀뜨물을 아주 진하게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하나씩 해서 그래서 삶아도 되고 그 쌀뜨물에다가 된장을 한 2스푼씩 풀어주세요. 거기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삶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죽순이 갖고 있는 죽순은 죽순이라잖아요. 1년에 이 죽순이 다 자라버려요. 키하고 굵기가. 그 다음째 해를 두면서 껍질만 딱딱해질 뿐이거든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삶아도 시간을 내도 그대로 이렇게 물러 터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물러 터지는 식재료가 아니니까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에서 삶으면 그걸 이제 꺼내서 다시 이 손질을 합니다. 요 안에 거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렇게 뜯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썰어서 반을 썰어서 이거는 요거대로 소분을 해가지고 팩을 합니다. 팩이나 아니면은 그 압축하는 그러한 식품 보관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냉동시켜 놨다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1년 2년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를 물에 녹이지 말고 물이 끓으면 끓는 물에다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딱딱 얼은 거를.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삶으면 여기 쪼글쪼글 했던 것이 풀어지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돼서 드러내서 그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한 1시간 놔두면 그리고 삶을 때 2시간 반 내지 3시간 삶았기 때문에 다시 녹일 때도 그 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놔두면 지금처럼 처음처럼 이렇게 생겨집니다. 그럴 때 하면 되고 아니면 더 많이 이 자체 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캐를 쌓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또 죽순 한 끼 넣고 소금 뿌리고 죽순 넣고 소금 뿌려서 염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장아찌 담을 때 이 자체에서 간장을 좀 짭조름하게 직간장과 거기에 조청 좀 넣고 끓여서 간장 장아찌도 할 수 있고 간장 장아찌를 담아서 한 잔 놔뒀다가 고추장에다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죽순 고추장 장아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순은 딱 나는 건 20일 동안 나오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식재료를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1년 내내 그 아주 특별한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한식과 사찰 음식에는 이 식재료 저장 방법이 바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장하는 데에 우리는 큰 음식의 그 방법이 우리 한국과 사찰 음식이 거기에서 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다음에 먹을 적에는 그 저장 방법과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잘 익히고 함께 하고 함께 공유하고 배워서 그 이러한 음식을 우리는 1년 내내 함께 공유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철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철에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보관해서 어느 때에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우리 한식과 사찰 음식의 그대로 보관 방법과 음식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청포묵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왔는데요. 도토리묵도 되고 메밀묵도 되고 청포묵도 됩니다. 그리고 청포묵은 더 좋겠죠. 그리고 도토리묵이나 그거나 똑같은데 색깔들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청포묵 됩니다. 죽순은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을 써도 되는지? 통조림을 써도 되는데 마트에 난 통조림은 1차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통조림에 있던 그 맛을 빼야 돼요. 그러려면 통조림을 있던 죽순을
한번 또 삶아내야죠. 된장을 조금 풀고 거기다가 삶아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사찰 음식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과일, 얼갈이, 김치와 죽순, 게자, 냉채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좀 더위를 식히고 또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또 기회에 많이 함께 시청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찰 음식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